이후선 핵심 상권을 분석해보는 창업 필살기 상권 분석. 오늘 찾아간 곳은 잠실역과 연결되어 있는 방이동 먹자골목. 올림픽로를 따라 업무용 빌딩들이 들어서 있고 이면에 모텔촌이 형성돼 대로변에 드러나진 않지만 강남권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소문난 먹자 상권인데요. 워낙 잘 알려진 곳인데다 잠실역 2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으로 외부에서 찾아오는 소비층들도 다양하다는데 실제 소비력은 어떤지, 어떤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지, 잠실역을 중심으로 한 방이동 먹자골목 상권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필살기 상권 분석 진행을 맡은 이창섭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연계해서 테헤란을 쭉 따라서 오피스 상권이 쭉 연결돼 있죠. 이 오피스 상권의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잠실역입니다. 그런데 종점이라 그런지 그동안 알아봤던 이 삼성역이나 선릉역과는 좀 상권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르죠. 이 잠실역 상권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 최대의 먹자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방이동 먹자골목 상권은 어떤지 자 오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변함없이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상권 분석 전문가시죠 서정원 교수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 이것도 뭐 엄청나잖아요. 뭐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뭐 그다음에 대형 할인 매장도 많고요. 여기도 다른 그 2호선 역세권하고 마찬가지로 유동인구 엄청나죠? 예, 테헤란로변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중에 네. 강남역이 하루 지하철로 따지면 승하차 인구가 가장 많다고 제가 네. 말씀드려서 네. 한 22, 3만 명 정도 육박하는데요. 예. 나머지 그동안 알아본 선릉역, 뭐 삼성역 이런 데들이 한 15만 명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이제 2등을 말씀드리게 됐네요. 이 잠실역이 2등 정도에 해당이 돼서 예.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동인구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직접 실측, 1시간 동안 인구를 실측해 보시는 건데 예. 요거는 저녁 퇴근 시간 무렵 되면은 지하철역 그 출입구에서 한 3,500명 정도 다니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일대는 유동인구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엄청나지만 그 아파트들이 쫙 있잖아요. 그 배우 세력도 만만치 않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뭐 유동인구의 많은 부분이 이제 거기 주거하시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는 부분도 물론 숨어 있긴 합니다만 예. 잠재적인 수요층이 되는 부분이 이제 1차 소비층이 되는 거는 방이 2동.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 방이동 먹자골목이 방이 2동에 해당되거든요. 그 바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 4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지역의 다른 지역의 동 하나가 보통 한 2만 5천에서 3만 정도 되는데 여기는 동수만, 동에 있는 주거민만 해도 4만 명이 넘으니까 꽤 큰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인근에 아파트 단지, 그 옛날 잠실 시형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이제 재건축이 된 곳이 잠실 4동하고 6동 쪽인데 이쪽은 두 군데를 합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요. 뭐 이거 아주 직접적인 소비층 되는 분들 잠재 배우 인구만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유동인구의 배우 세력까지. 그럼 이 정도면은 사실 그 대로변에 막 엄청난 상권, 상가들이 쭉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가보면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곳이, 그러니까 잠실역 이 두 군데 있죠. 출구가 2호선 라인과 8호선 라인인데 2호선 라인은 잠실 롯데월드 주변의 출구들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곳은 송파구청 우측에 있는 이제 8호선 출입구 쪽이라 여기는 흔히 말하는 송파구청 사거리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쪽 지역은 그 더 동쪽으로 가는 풍남로 쪽으로는 대로변에 사실 다 대형 건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뭐 증권사, 보험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 건물로 그 점포들이 많지 않다는 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송파구청 또 송파구청에서 그 잠실역까지 가는 곳은 현재 건축되고 있는 잠실 롯데 제이월드 부지 여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로변으로 딱 일견 봐서는 상가가 별로 안 보이는 거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잠실역 상권의 대표적인 것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잠실역을 말씀드린 대로 2호선 출입구와 8호선 출입구 쪽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뭐 2호선 출입구 쪽은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잠실 롯데월드하고 롯데백화점, 뭐 롯데호텔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서쪽으로는 우리가 그 작년에 살펴본 신천역이라고 있습니다. 신천역을 네. 잠실역 상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곳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서쪽 방면으로. 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잠실역의 동쪽 방향이죠. 그 방이동 먹자골목 이쪽이 잠실역에 영향을 미치는 분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잠실역 상권을 신천역과 방이동 먹자골목을 다 포함하는 대형 매머드 상권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곳은 방이동 먹자골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상권 분석을 해드리면서 사실 이 먹자골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린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이 방이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먹자골목 상권을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따져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동 먹자골목 상권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저 서울에서 제일 큰 먹자 상권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일단 넓이 면에서는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방이 이동 행정구역상으로 해당되는 곳인데, 네. 이곳이 대로변 쪽에 그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그런 일부 업무용 시설 빼놓고는 네. 배후 지역이 거의 상가와 일반 주택가로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세력이란 걸 떠나서 일단 넓이나 이런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크다는 표현이 뭐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대부분의 먹자골목이 골목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방사형으로, 그러니까 갈빗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게 대부분 먹자골목인데, 이곳은 그 사방 전후좌우로 다 골목들이 뻗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넓게 보이는 게 더 심리적으로 넓게 보이는 느낌을 보이고 있고요. 네, 네. 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먹자골목이 먹자골목 하나로만, 그리고 대로변에 오피스가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는데, 이곳은 오피스가 이면도로에 1차 이면도로에 모텔촌이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아, 네. 그거에 음식점 골목이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넓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 여기 가보신 분들은 되게 아시겠지만 사실 방이동 먹자골목이 잠실 지하철역에서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 정확하게 방이동 먹자골목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나요, 그럼? 아마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2호선 출입구에서는 상당히 걸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2호선 이용 고객들이 많으시니까 여기가 좀 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긴 하는데, 엄밀히 거리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8호선 출입구 쪽에서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한 100m 이내이기 때문에 8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가깝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송파구청 방향으로 나가는 출구, 지하철 8호선을 타시고 송파구청 쪽으로 나오시는 출구로 나오시면은 송파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서 있는 쪽이 바로 방이 이동이거든요. 요 이면도로 쪽을 우리가 지금 방이동 먹자골목으로 행정구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송파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서 기업은행이 있는 골목길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동 먹자골목 이게 아치처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렇게 멀다는 느낌도 상대적으로 좀 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만 말씀을 들어봐도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 상권의 특징은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먹자골목 자체가 우리가 행정구역 도로명으로 이제 맛고을길이라고 이름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큰 길가 쪽으로 가보면 여기 뭐 먹자골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금융기관 조금 보이는 게 모텔들 간판 요 정도만 보이는데, 막상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모텔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권역 내에는 조금 떨어진 곳에 방이 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 건물이 있는데, 이거 말고는 다른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음식점과 주택 이 두 가지로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식점 수가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서울 분들이 이 여기저기 먹자골목 많이 다녀오실 분들은 되게 방이동 먹자골목 얘기할 때 이 강서구청 주변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군다나 또 송파구청도 있고 강서구청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비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또 차이가 있나요? 두 지역을 비교해 보면? 두 군데가 비슷한 점도 있고요. 예. 차이점도 있는데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구청 주변이 이렇게 음식점 밀집 지역으로만 형성된 곳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구청이 뭐 다른 일반 업무 시설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있거나 결합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먹자골목이 주택가와 두 가지만 결합되어 있는, 그것도 구청이 아주 인근에 있는, 그게 특징이 아주 비슷한 점은 있는데 강서구청하고 틀린 점 중에 하나는 강서구청은 그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약속 장소로 쓰기 위해서 모여드는 성격은 좀 덜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을 이용하거나 구청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 소비층으로 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일부러 오진 않는다. 예. 근데 그 송파구청 주변은 예. 꼭 구청 이용 고객이나 배후에 있는 방이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약간 명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고객이 상당수 수요층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요 점이 이제 좀 틀린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 방이동 먹자골목을 이제 집중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잠실역 부근을 보면 사실은 롯데월드 뒷골목도 그렇고 시영아파트 쪽도 그렇고 먹자골목 형태로 발달한 곳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잠실역권이 특별히 먹자골목이 발달한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주택가와 그다음에 그 송파구청까지는 우리가 흔히 테헤란로의 영향이, 그러니까 사무실 밀집 지역과 대형 시설들의 성격이 쭉 이어지고 있다가 예. 이 잠실역을 기준으로 해서 성내역까지 가는 길이 이제 거의 강남권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성내역에서 강을 건너서 2호선이 강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성내역 주변은 거의 완벽한 주택가입니다. 아파트 단지로만 빽빽히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접경선이죠. 그러니까 오피스 성격과 주택가 성격이 만나는 곳에 상업지역으로 상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이동 먹자골목 주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특징이 반영돼서 요곳에 집중적으로 음식점들이 들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방이동 먹자골목은 잠실역으로부터는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잠실역에서 나와서 바로 먹자골목 가기에는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은 곳인데, 그러면은 어느 분들이 주로 오시는 겁니까? 그럼 그 지역에는?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2호선 라인에서 걸어오시려면 지하로 걷거나 지상으로 걷거나 꽤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중간에 지하철역에 막상 나와서 보니 지금 건축되고 있는 제2 롯데월드 부지가 가로막고 있어서 상권이 끝났나?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와 구청을 건너야 지금 그 먹자골목으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그냥 2호선 라인에서 출입구로 밖으로 나오시게 되면 여기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이렇게 넓게 음식점 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는 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30대 한 후반까지, 40대 초반까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수요층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소문이 난 다음이니까 그렇게 오지만 사실 그 소문이 나기 전으로 본다면 거기가 아까 저기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주택과 모텔들이 쫙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상권 발달의 방해 요소 아닌가요? 예,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처음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 지역에 하나둘 점포가 들어서는 그런 형태밖에는 이제 못 뛰게 될 텐데, 이런 걸 비유해서 보시면 됩니다. 서울 수도권에 의류 할인타운, 상설 의류 할인타운이라고 의류점이 굉장히 밀집된 곳들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작년에 주로 다뤘던 것 중에 뭐 건대 역앞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신내 지역도 있고, 목동 지역도 있고, 이런 뭐 문정동도 있고, 여러 군데 로데오라고 하는 의류점 집중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점포가 100개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거기에 몇 개 리드가 될 수 있는 점포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들어오다 보니, 이 근처가 상대적으로 임대가도 싸고 교통시설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소비층이 몰려들 수 있는 여건은 있다 하면서 이제 10개씩, 20개씩 그 다음 단계로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사무실 밀집 지역의 형태와 주택가의 성격이 만나는 곳이고, 상가도 상대적으로 싸면서 상가를 구할 수 있고 주택을 상가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 곳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엔 5개, 10개에 불과했던 음식점들이 이렇게 지금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방이동 먹자골목을 찾아주시는 분들 소비층이죠. 어디서 어떤 분들이 오시는 겁니까? 예, 일단 남부순환도로 위쪽에서는 8호선 석촌역, 남부순환도로를 따지면은 여기가 잠실역 밑쪽이 석촌역, 그 다음이 송파역까지 있거든요. 여기에 직장인들이 잠실역을 환승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직장인들이 일단 외부에서 유입되는 고객 중에 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8호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하면 몽촌토성역, 그 다음 2호선 성내역, 이쪽은 이제 주택가 쪽에 많이 해당이 되고, 또 올림픽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해당이 되거든요. 올림픽 공원에 오신 분들도 올림픽 공원 자체에 음식점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식사를 하기 위한 소비층으로 유입되는 거, 이런 분들이 넓게 보면은 그 밑에 5호선 방위역까지,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소규모 직장인들 8호선, 2호선, 5호선 이용객들, 그 다음에 주거빈들, 이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상권에 유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자 골목, 먹자 상권 하더라도 뭐 신당동에 뭐 신림동에 뭐 이렇게 하듯이 특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이 방이동 먹자 골목에 뭐 대표 업종이 있나요? 여기는 한 가지 업종을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는 경향은 좀 덜하고요. 특징이 있다면은 간단한 점심 메뉴 이런 것들은 그냥 다른 지역 먹자 골목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주류와 연계될 수 있는 안주류라든지 아니면 정통 주점이라든지 이런 저녁 시간 활성화 정도가 훨씬 높은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는 그 방이동 먹자 골목 상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금 분석 좀 해주세요. 일단 그 몽촌토성역을 거쳐서 위례성길로 가는 그 도로의 1차 이면 도로에는 말씀드린 대로 모텔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한 300m에서 500m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는 모텔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 모텔이 1차 이면도로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걸 건너서가 이제 2차 이면도로라고 표현하는데 여기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음식점 먹자 골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맛 고을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길도 약간 성격이 틀려서 길 초입 쪽에는 커피 전문점 성격의 점포들,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점의 지배력이 강한 거, 그러니까 술 소비가 강한 업종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상권도 보면은 뭐 새벽까지 늦게 장사하는 데도 있고 일찍 끝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 많은가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청 주변은 다른 그 외부 유입 고객이 많은 상권에 그 비해서는 밤늦게까지 잘 되는 경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소문을 듣고 유입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텔도 근처에 있고 주점 성격의 업종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또 점유율이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심야 시간까지 고객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잠실역과 연결된 이 방이동 먹자 골목, 먹자 상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더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하고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상권 분석할 때마다 꼭 알아두면 좋은 것, 정말 좋은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상권 레이더 화면으로 만나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권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역세권 상권의 특징과 유의사항입니다. 자, 역세권 말 그대로 지하철역, 뭐 여기 기차역도 있습니다만 도심지에 있는 건 대부분 지하철역이죠. 그 지하철역 부근으로 주로 이루어진 상권의 특징이거든요. 지하철역 상권 제일 중요한 점은 흘러다니는 유동 고객이 과연 고객 중에 얼마나 있느냐, 즉 소비 목적 없이 단순히 교통수단만을 갈아타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시는 고객들이 전체 고객 가운데 얼마 정도 있느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네 라고 유동인구 조사만 열심히 하시는 거는 맹점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세권은 전체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각종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장점도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겹치지 않게 색다른 업종을 시도해도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자체의 경쟁력이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된다.
자, 이러한 점이 역세권 상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방이동 먹자상권, 특별히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다 있는 것 같은데, 야, 그럼 이거 창업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겠는데요? 어떤 업종, 유망업종 뭘까요, 이 지역에? 먹자골목에서는 당연히 음식 위주로밖에 하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약간의 오락 관련 소비 업종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90% 이상 주류는 외식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식업 중에서도 그 30대 이상 남성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그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보다는 자신만의 그 마케팅적 요소, 특화된 요소가 뭔가 결합된 업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가 완전히 선술집 분위기든지 아니면 아예 어떤 나라의 풍을 하나에 도입을 해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색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명한 프랜차이즈보다 오히려 재료 면이든 인테리어 면이든 마케팅 면이든 뭔가 하나의 색깔을 달리하는 그런 쪽에 대중적인 업종이 오히려 유망 업종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점포 시세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이곳은? 이곳은 상대적으로 강남권이고 물론 송파구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음식점 밀집 지역에 또 이면도로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남권의 테헤란로보다는 그쪽의 먹자골목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약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평 정도 매장을 기준으로 해서 상급지 같은 경우가 권리금 시세가 한 1억 5천에서 3억 정도, 보증금 같은 경우 5천만 원에서 1억 2천, 임대료 수준은 한 300에서 500 정도. 그러니까 약간 낮다고 보실 수 있고요. 중급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이가 조금 더 납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한 7천에서 2억 정도, 보증금 한 3천에서 8천만 원, 그다음에 임대료는 한 200에서 40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다른 테헤란의 그 오피스 밀집 지역에 있는 먹자골목보다 중급지 수준으로 따지면은 한 10에서 20% 정도는 낮다고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이곳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꽉 찬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을 좀 눈여겨보세요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송파구청 가까이에 있는 맛골길 초입 쪽, 이쪽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비쌀 거고요. 배후 지역으로 방이 이동 지역이 굉장히 상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그 상권, 맛골길로 들어가서 그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그 중심부에 있는 길을 이름이 이제 방위골길이라고 있는데요. 그 길 쪽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약간 발길이 좀 뜸해지는 그 권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을 한번 앞으로 발길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보고 점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곳에 창업할 때 꼭 주의할 점, 반드시 이건 기억하세요.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오늘 한 2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굉장히 넓고요. 또 넓은 반면 비슷비슷한 업종들이 밀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장 분위기가 됐던 재료가 됐던 아니면 본인이 타겟으로 원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됐던 자기 나름의 한 가지 색깔. 그러니까 다른 매장에서 물론 서비스라는 건 누구나 흉내를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기 굽는 집에 가면은 고기 냄새 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위덧 같은 것들을 포장해서 보관하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게 되면 냄새나 위생, 청결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가게다. 이런 것들로도 차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구하고 노력을 하시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특색을 찾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방이동 먹자상권. 그 막 올라가고 있는 제1롯데월드의 높은 빌딩을 보면은 더 전망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교수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 상권은? 이곳은 이미 이제 그 먹자골목이라는 테마가 딱 자리를 잡은 곳이고요. 이 방이동 지역의 개발이 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성격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거는 일단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차별화 요인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의 전망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1롯데월드가 완공되는 시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완공되고 나면 수요층이 조금 더 젊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락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권에 유입되는 확률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메뉴도 약간 퓨전 성격을 가미하신다든지 브랜드도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신다는 이런 내부적인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제 방위동 먹자 상권에 대해서 공부 참 잘했습니다. 자, 테헤란로와 연결된 2호선 역세권 상권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오피스 상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막상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참 많이 다른 상권이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상권 분석에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알아본 방위동 먹자 상권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권 정보 시스템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우리 서정원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들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